63세부터 72세까지 이 나이는 우리 삶에서 어떤 의미일까요? 누군가에게는 단순히 숫자에 불과하지만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가능성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나이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은 과연 어디까지일까요? 나이는 단지 숫자일 뿐이라고들 하지만 실제로는 그 숫자가 우리를 무겁게 느껴지게 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63세부터 72세, 20년 동안 어떤 사람들은 삶을 완전히 새롭게 바꾸는 도전을 시작하고 또 다른 사람들은 자신을 넘어서는 성취를 이루어냅니다. 여러분은 스스로에게 얼마나 많은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나요? 나이에 얽매이지 않고 인생의 새로운 장을 만들어갈 수 있는 용기가 있나요? 오늘은 바로 그런 용기를 가진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작은 습관부터 시작해 삶을 어떻게 바꾸었는지,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변화를 가져오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영상이 시작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건강한 재정 관리입니다. 부산에 사는 박민수님은 은퇴 후 처음 몇 년간 비교적 안정적인 재정을 갖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40년간 한 회사에서 성실히 일하며 퇴직금과 연금을 받았으니 그는 그 돈이 충분할 거라고 믿었죠. 하지만 현실은 예상과는 달랐습니다. 은퇴 후 2년 만에 그는 심각한 재정적 위기를 겪게 되었습니다. 돈이 정말 빠르게 줄어드는 걸 느꼈어요. 은퇴 전에는 몰랐던 지출들이 계속 생겼고 아무 생각 없이 돈을 쓰다 보니 점점 불안해지더라고요. 특히 자녀와 손주에게 용돈을 주거나 친구들과 만나는 자리에서 자연스럽게 지갑을 여는 일이 반복되면서 그의 재정 상황은 점차 불안정해졌습니다. 돈이 제 손을 떠나는 게 마치 물이 새어나가는 것 같았어요. 위기를 느낀 박민수님은 자신의 소비 습관을 점검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매일 밤 8시가 되면 작은 노트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쓴 돈을 하나하나 적어 나가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단순히 금액만 기록했지만 어느 날 그는 새로운 방식을 추가했습니다. 각 지출 항목이 자신에게 얼마나 기쁨을 주었는지 별점을 매겨보기로 한 겁니다. 이 방식은 그에게 놀라운 깨달음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매일 마시던 4,500원짜리 커피는 별점 2점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 커피가 그저 하루의 작은 즐거움이라고 생각했지만 기록을 하다 보니 커피가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돈을 쓰고 있다는 사실만 생각했지 그 돈이 저를 얼마나 행복하게 만드는지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이 기록은 그의 재정을 바라보는 방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돈이 제 삶을 통제하는 게 아니라 제가 돈을 통제해야 한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는 매달 처음 받는 연금의 70%를 필수 지출로 정리하고 나머지 30%를 자신과 가족의 행복을 위해 투자하기로 계획했습니다. 이제 그는 기쁨을 주는 소비와 그렇지 않은 소비를 명확히 구분하며 지출을 계획합니다. 박민수님은 그 변화를 통해 자신의 삶에 다시 여유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현재 동네 주민센터에서 똑똑한 노후 재테크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수업을 들으러 온 수강생들이 물어봅니다. 선생님, 행복은 돈으로 살 수 있나요? 그때마다 그는 이렇게 대답한다고 합니다. 행복은 돈으로 살 수 없어요. 하지만 불행은 막을 수 있습니다. 그게 재정 관리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박민수님의 이야기는 단순히 돈을 아끼는데 그치지 않습니다. 그는 이제 돈을 사용하는 방법에 더 많은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연금을 받을 때마다 생각해요. 이 돈으로 나와 가족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 생각이 저를 더 활기차게 만들어줍니다.
여러분도 지금부터 자신만의 작은 노트를 시작해 보세요. 오늘 쓴 돈을 기록하고 그것이 얼마나 기쁨을 주었는지 점검해 보세요. 처음에는 별다른 느낌이 없을지 모르지만 기록이 쌓이다 보면 소비 습관의 패턴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여러분은 돈을 바라보는 새로운 눈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재정 관리는 단순히 돈을 잘 쓰는 기술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원하는 삶의 방향을 설계하는 첫걸음입니다. 박민수님처럼 여러분도 행복을 선택할 자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 작은 변화가 지금 시작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나이에 얽매이지 않는 용기입니다. 대전에서 사는 이영희님은 73세의 나이에 전혀 예상치 못한 순간 인생의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평생 동안 자신의 일상을 크게 벗어나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집안일과 가족 뒷바라지로 한평생을 보냈죠. 제 나이에 새로운 무언가를 시작한다는 건 상상조차 하지 않았어요. 그런 그녀의 삶에 전환점이 찾아온 건 목욕탕에서의 우연한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어느 날 미끄러운 바닥에 발을 헛디뎌 넘어질 뻔했던 그녀를 한 젊은 여성이 재빨리 붙잡아 준 겁니다. 고맙다는 말을 건네던 중 그 여성이 수영 강사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할머니, 수영을 배워보시는 건 어떠세요? 나이가 들어도 배울 수 있어요. 오히려 건강에 더 좋습니다. 처음에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수영이야 창피하고 물이 무섭기도 하고. 그러나 그날 집에 돌아온 후에도 그 강사의 말이 계속 마음에 맴돌았습니다. 수영을 배운다는 게 내 삶에 어떤 변화를 줄 수 있을까? 결국 그녀는 용기를 내어 동네 수영장에 등록했습니다. 첫 수업날 수영장에 들어서면서도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다들 나를 이상하게 볼 거야. 내가 제대로 할 수 있을까? 하지만 강사가 건넨 한마디가 그녀의 마음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할머니, 물을 두려워하면 가라앉지만 몸을 편하게 맡기면 물이 오히려 우리를 떠받쳐줘요. 수영도, 인생도 그렇답니다. 그 말은 그녀에게 큰 위로와 자신감을 주었습니다. 수업 첫날은 그저 물에 뜨는 연습만 했습니다. 온몸에 힘이 들어가서 떠오르지 못하는 그녀를 보며 강사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힘을 빼야 떠오를 수 있어요. 인생의 걱정도 물에 맡긴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순간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걱정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지 깨달았습니다. 조금씩 힘을 빼기 시작하자 몸이 물 위에 떠오르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녀에게 작은 기적과도 같았습니다. 몇 달 뒤 이영희님은 자유형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호흡조차 맞추기 어려웠지만 매주 연습을 거듭하며 점점 물과 친해졌습니다. 1년이 지난 어느 날 그녀는 동네에서 열린 시니어 수영대회에 참가했습니다. 시니어 부문 25m 자유형 경기에 도전한 그녀는 비록 꼴찌로 결승선을 통과했지만 누구보다도 환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순위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내가 내 한계를 넘었다는 게 너무 자랑스러웠어요. 이후 그녀는 수영장에서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게 되었고 그들과 함께 물속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수영을 배우기 전에는 나이가 들수록 점점 내 세상이 작아지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수영을 배우면서 나 자신도 몰랐던 용기와 가능성을 발견하게 되었죠. 새로운 도전은 우리를 성장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것이 꼭 거창하거나 대단한 것이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영희님에게 수영은 그저 물 위에 뜨는 것부터 시작하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시작이 그녀의 삶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마음 한편에 품고 있는 도전이 있다면 시작해 보세요. 그 도전이 작아 보일지라도 그것이 여러분의 세상을 확장시킬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스스로 증명할 수 있는 진리입니다. 이영희님의 도전이 여러분께도 용기를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관계의 깊이입니다. 인천에 사는 최병훈님은 은퇴 후 예상치 못한 외로움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평생 직장에서 인맥의 달인으로 불렸습니다. 명함첩에는 수천 개의 연락처가 있었고 누구와도 쉽게 어울릴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 그는 스스로가 놀랄 만큼 고립감을 느꼈습니다. 그토록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왔는데 막상 주말에 차 한 잔 함께할 사람이 없더군요. 사람들이 많았지만 제 곁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인맥과 진정한 관계는 다르다는 사실을 그는 은퇴 후에야 알게 된 것입니다. 그의 삶에 변화가 찾아온 건 우연히 들른 동네 도서관에서였습니다. 책을 빌리러 갔다가 문 앞에 붙은 작은 포스터가 눈에 띄었습니다. 인생 이막 독서 모임, 함께 책을 읽고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처음엔 그저 시간을 때우기 위해 모임에 나가보기로 했습니다. 첫 모임에서 읽은 책은 무라카미 하루키의 상실의 시대였습니다. 그는 토론 중에 자신도 모르게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내를 먼저 떠나보낸 후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했던 이야기를 꺼내며 그는 마음이 한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동안 제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낯선 사람들이 제 얘기를 듣고 공감해주는 걸 느끼니 마음이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 모임은 단순히 책을 읽고 이야기하는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책을 매개로 각자의 삶과 감정을 나누며 최병훈님은 점차 모임 멤버들과 깊은 유대감을 쌓아갔습니다. 명함을 주고받던 시절엔 알지 못했던 관계의 깊이를 여기서 배웠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를 연결하는 건 단순히 연락처가 아니라 진심이더군요. 8년이 지난 지금 그의 독서 모임은 매주 목요일마다 이어지고 있습니다. 멤버는 고작 7명에 불과하지만 그들은 이제 서로의 삶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매주 목요일은 제게 특별한 날이에요. 단순히 책을 읽는 걸 넘어 함께 서로의 인생을 응원하고 위로하는 시간이거든요. 그는 이제 새로운 친구들이 자신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주고 있다고 말합니다. 관계의 깊이는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아느냐가 아니라 내가 누구와 진심을 나누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는 진정한 관계를 만들기 위해 3가지를 실천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첫째, 자신의 이야기를 진솔하게 나누는 것. 둘째, 상대방의 말을 판단하지 않고 귀 기울여 들어주는 것. 셋째, 정기적으로 만나는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계의 깊이는 단순한 우정 이상으로 그의 삶에 큰 위로와 안정감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은퇴 후의 외로움을 걱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친구들이 있다는 사실에 감사함을 느낍니다. 여러분도 지금부터 관계의 깊이를 만들어 보세요. 꼭 새로운 모임에 나가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주변에 있는 소중한 사람에게 먼저 연락을 해보세요. 혹은 오래된 친구와 진솔한 대화를 나누는 작은 시작도 좋습니다. 관계는 나이와 상관없이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는 가장 값진 자산입니다. 4번째, 감사의 기술입니다. 제주도에 사는 김성희님은 은퇴 후 삶이 단조롭다고 느꼈습니다. 그는 항상 바쁘게 살아왔기에 막상 한가한 시간이 주어지니 그 여유가 축복이 아니라 공허함으로 다가왔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 하루가 또 똑같겠구나 싶었어요. 특별한 일도, 특별한 기대도 없는 날들이 계속되는 것 같았죠. 그는 자신이 점점 생기를 잃어가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어느 날 그런 그의 삶에 전환점이 찾아왔습니다. 손녀가 놀러와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어떤 재미있는 일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는 대답할 말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하루를 되돌아보니 별다른 기억도 떠오르지 않았던 겁니다. 그 순간 내가 정말 아무런 즐거움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 깨달아졌어요. 그날 밤 그는 작은 노트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손녀의 말을 떠올리며 그날의 작은 일들을 떠올려 보기로 했습니다. 아침에 마신 커피가 꽤 맛있었다. 동네 산책 중에 아이가 손을 흔들어 줬다. 저녁 하늘이 예쁘게 물들었다. 처음엔 이런 사소한 것들을 적는 게 무의미하다고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계속 적다 보니 이상하게 마음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평소엔 그냥 지나쳤을 일들이 하나하나 다시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었는지 깨달았죠. 이후 그는 매일 밤 잠들기 전에 그날 있었던 감사한 일들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그는 행복 수집 일기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큰 일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오히려 아주 작은 순간들이 저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더라고요. 이 감사 일기는 그의 시선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과거에는 평범하다고 여겼던 일상 속의 순간들이 특별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 버스를 기다리며 느꼈던 바람이 상쾌했다는 것, 시장에서 만난 상인의 따뜻한 미소, 손녀와 나눈 짧은 대화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예전에는 당연하게 넘겼던 순간들이 이제는 모두 선물처럼 느껴져요. 하루가 얼마나 풍요로웠는지 알게 됐습니다. 그는 이 감사의 기술을 가족들과도 나누고 싶었습니다. 손녀와 영상 통화를 하며 서로의 행복한 순간을 공유하기로 한 것입니다. 저는 제 일기장에서 감사한 일을 하나씩 이야기했고, 손녀도 자신이 느꼈던 행복한 순간들을 이야기했어요. 그 시간이 정말 소중했어요. 감사를 느끼는 것은 단순히 기분을 좋게 하는 것 이상의 효과가 있습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감사의 감정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더 긍정적인 삶의 태도를 형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김성애님 역시 이러한 효과를 몸소 느꼈습니다. 이제는 하루가 아무리 평범해도 감사할 일이 하나도 없는 날은 없어요. 일기를 쓰기 시작하면서 매일이 선물처럼 느껴집니다. 현재 김성희님은 손녀와 함께 행복 수집 일기를 쓰고 있습니다. 손녀는 할아버지에게 고마움을 전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가 행복을 수집하라고 가르쳐 주셔서 저도 더 많은 행복을 찾을 수 있었어요. 이 말을 들은 김성희님은 자신이 손녀와의 관계를 통해 또 하나의 행복을 만들어가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행복 수집 일기를 시작해 보세요. 반드시 특별하거나 대단한 일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마신 커피 한 잔, 들린 바람 한 줄기, 미소 지은 순간 하나하나가 여러분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감사를 기록하는 시간은 단순한 일이 아니라 여러분이 잊고 있던 삶의 아름다움을 다시 발견하는 과정입니다. 김성애님처럼 여러분도 일상의 작은 순간들이 얼마나 큰 행복으로 다가올 수 있는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4가지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작은 습관이 모여 삶의 흐름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또 나이가 단지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실제 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영상 속 사람들의 이야기는 특별한 누군가의 전설이 아닙니다. 바로 당신이 해낼 수 있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사람은 변화해야 할 필요성을 느낄 때가 아니라 가능성을 느낄 때 변화한다. 지금 당신이 가능성을 느끼고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이미 한 걸음을 내디딘 겁니다. 그 첫 걸음이 작게 느껴질지 몰라도 결국 우리 삶을 놀랍게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제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내일 할 수 있는 작은 변화는 무엇일까? 그 답은 거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오늘 창문을 열어 햇살을 맞이하거나 오래된 친구에게 전화 한 통을 걸어보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중요한 건
그 작은 움직임이 당신을 더 멋진 방향으로 이끌어갈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오늘부터 당신의 여정을 시작해 보세요. 그리고 그 길에서 만나는 모든 순간이 당신의 인생을 더 빛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당신은 이미 대단한 사람입니다. 앞으로의 하루하루가 스스로 그 사실을 증명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더욱 건강하고 행복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